안녕하십니까. 저는 YBM 초등사회 교과서 대표 저자 남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분 저자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만든 YBM 초등사회 교과서의 성격과 특징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교과서를 배울 초등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 선생님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 쌍문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7 개정교육과정 역사영역 집필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이번에 역사영역 선생님들과 함께 집필 작업을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명초등학교 교사 장진아입니다. 저는 2022 개정 사회교육과정 연구 현역진으로 참여했고요. 이번에 YBM 교과서 사회교과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2022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의 교육과정과 크게 변화한 점이 많이 있지요. 특히 사회과 교육과정에 한정해서 두 분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2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빅 아이디어, 이 모든 핵심 개념들을 아우르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교과서를 새롭게 체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흔히 보통 사회과에서 학생들의 그 영역과 또 생활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 환경학대법이 있는데, 행정구역 중심의 그 환경학대법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생활 경험 중심의 환경학대법으로 이렇게 대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삶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과정의 나름대로의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역사 영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과 초등학교 역사 영역은 5학년 2학기 전 내용과 6학년 1학기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사에 중요한 방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하도록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는 가장 큰 특징이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교육,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습량을 적정하기 위해서 성취기준 수를 굉장히 많이 축소하였어요. 그 이야기는 학생에게도 학생 주도성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고, 또 선생님에게도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시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취 기준수를 적정한 부분이 적용이 됐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국가사회적 요구라고 하죠. 코로나19 이후부터 기후변화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환경 교육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들이 사회과 교육에서도 생태 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디지털 교육, 이런 것들이 강조된 점이 이전 교육과정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 교육과정의 특별한 성격을 우리 YBM 초등사회교과서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하셨는지, 교과서 개발하실 때 직접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교육을 중요시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기존에도 사회과 교육이 학습자의 삶과 또 깊이 있는 학습이 서로 순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YBM 사회교과서를 집필할 때도 학습자를 존중하는 그런 수업 사례,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또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탐구활동에 중점을 두고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했고요. 저희 교과서는 특히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회교과서를 연구해온 연구자와 또 실천해온 현장 교사들의 성찰과 고민이 녹아있는 교과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